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인간관계의 깊은 고민을 풀어줄 철학적 통찰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정말 좋은 사람 같아서 마음을 열었는데 어느 순간 상처만 남고 멀어진 경험. 너무 거리를 두면 외롭고 너무 가까워지면 다치는 이 답답한 인간관계의 딜레마.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를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불렀습니다.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이 서로 체온을 나누려 하지만 가시에 찔리는 것처럼 사람 사이도 너무 가까우면 상처받고 너무 멀면 외로움이 밀려오죠. 그렇다면 사람과의 적절한 거리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세 가지 경고를 남겼습니다. 이 조언을 알면 불필요한 실망과 상처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오늘 이 세 가지를 깊이 파헤쳐보고 더 단단하고 현명한 인간관계를 만들어 봅시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종소리까지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경고: 사람을 너무 믿지 마라. 신뢰는 신중하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너무 믿으면 반드시 배신당한다. 이 말 처음 들으면 좀 냉소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그래도 믿음이 있어야 관계가 유지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 한 번쯤 이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마음을 열었던 사람이 어느 순간 등을 돌리거나 믿었던 만큼 상처를 준 순간. 예를 들어 직장에서 정말 친하게 지내던 동료가 있었어요. 같이 점심 먹고 힘들 때 서로 위로하며 의지하던 사이였죠. 그런데 승진 기회가 생기자 그 사람의 태도가 미묘하게 바뀌었어요. 갑자기 내 작은 실수를 부풀려 상사 앞에서 말하거나 뒤에서 험담을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믿을 수 없었죠. 우린 친구 아니었나? 싶었지만 결국 깨달았어요. 나는 그를 친구로 봤지만 그는 나를 경쟁자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또 다른 흔한 예는 돈 문제입니다. 친구가 간절한 얼굴로 진짜 급해. 이번만 도와줘. 꼭 갚을게라고 부탁해서 돈을 빌려줬어요. 처음엔 정말 고맙다며 손을 잡더니 갚을 때가 되니까 태도가 돌변하죠. 이번 달 좀 힘들어. 다음 달에 갚을게 해서 시작해서 왜 이렇게 돈 때문에 정색하냐? 라며 오히려 나를 민폐로 몰아가는 경우. 심지어 연락까지 끊기면 빌려줄 때의 그 간절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죠. 쇼펜하우어는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죠. 돈을 빌려줄 때는 다시 못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 돈을 잃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관계까지 망가지는 거예요. 한때 친구였던 사람이 돈 문제로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경우 정말 흔하죠. 그렇다고 모든 사람을 의심하라는 건 아니에요. 쇼펜하우어는 무조건적인 신뢰가 문제라고 봤습니다. 그는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일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언했죠. 사람의 말보다 행동을 믿어라. 입으로는 넌 내 최고의 친구야. 절대 배신 안 해라고 말해도 행동이 그 말을 뒷받침하지 않으면 진심이 아닌 거예요. 쇼펜하우어의 일화 하나를 소개할게요. 어느 날 그가 독일의 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옆자리에서 한 남자가 화난 얼굴로 친구에게 하소연하더래요. 내가 그렇게 믿었던 친구가 뒤에서 나를 깎아내리고 있었어. 내가 얼마나 도와줬는데? 그 말을 듣던 쇼펜하우어는 피식 웃으며 말했죠. 그럴 수 있지. 너는 인간을 너무 과대평가했어. 그 남자가 따지듯 묻자 그는 담담히 답했어요. 고양이를 믿고 생선을 맡기겠다는 소리군. 신뢰는 쉽게 주어선 안 되는 거야. 이 말 곱씹을수록 와닿아요. 우리는 나는 예외일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배신은 종종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오죠. 가족, 친구, 동료 가까운 만큼 더 쉽게 변할 수 있어요. 진짜 친구는 언제 드러날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어요. 친구가 필요할 때 곁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잘 나갈 때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진짜 친구다. 내가 힘들 때 위로하는 건 쉽죠. 하지만 내가 성공했을 때 질투하지 않고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사람. 그게 진짜 소중한 관계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신뢰는 시간을 두고 검증하라.
누군가의 행동을 오랫동안 지켜보고 믿음을 주세요. 한 번 등을 돌린 사람은 다시 믿기까지 긴 시간을 두고 봐야 해요. 기대를 낮춰라. 사람은 본래 이기적일 수 있으니 배신당했을 때 너무 아파하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해요. 중요한 부탁엔 경계를 정하라. 돈이나 민감한 부탁은 명확히 선을 그으세요. 예를 들어 돈을 빌려줄 때 이건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각오를 하면 덜 상처받아요. 내 마음을 지켜라. 쉽게 마음을 열지 말고 상대의 행동이 신뢰를 줄 때 조금씩 열어가세요. 결국 신중한 신뢰는 나를 지키는 첫걸음이에요. 사람을 믿되 내 마음의 문은 천천히 열어보세요. 두 번째 경고말을 아껴라. 무례한 사람과 논쟁하지 마라.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어요. 바보와 논쟁하는 건 진흙탕에서 돼지와 싸우는 것과 같다. 돼지는 즐기지만 너만 더러워진다. 이 말 정말 강렬하죠? 그는 불필요한 논쟁, 특히 무례한 사람과의 말다툼을 절대 피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명절에 오랜만에 가족이 모였어요. 처음엔 화기애애했는데 누군가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 진짜 한심하지 않냐? 라며 툭 던지면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죠. 나는 이 정당이 맞다고 생각해로 시작된 대화가 너는 세상을 너무 순진하게 봐. 같은 감정 싸움으로 번져요. 결국 서로 얼굴 붉히고 다음 모임이 꺼려지죠. 이런 논쟁, 이겨봤자 뭐가 남나요? 기분만 상하고 관계만 멀어질 뿐이에요. 또 다른 예는 말꼬리 잡는 사람들. 직장에서 동료가 솔직히 너 그 프로젝트 생각 좀 짧았던 거 아니야? 라며 도발해요. 아니,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야. 하며 설명하려 하면 이미 함정에 빠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논리적 대화가 목표가 아니에요. 그냥 당신을 감정적으로 흔들고 우위에 서고 싶을 뿐이죠. 내가 그렇게 잘났으면 너 혼자 살아. 같은 감정적 공격에 넘어가는 순간 게임은 끝이에요. 왜 논쟁을 피해야 할까? 논리 없는 사람은 설득되지 않는다. 이들은 이기고 싶을 뿐 당신의 말을 듣거나 이해할 생각이 없어요. 이겨도 남는 건 없다. 논쟁에서 이겨봤자 상대가 네가 맞아라고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오히려 감정만 소모되고 뒤끝만 남아요. 가장 큰 피해는 내 평온의 손실. 짜증과 억울함에 휘둘리면 내 마음이 상처받아요. 쇼펜하우어는 이런 상황을 피하는 게 진짜 승리라고 봤어요. 그는 말했죠. 어리석은 사람과 논쟁하면 이기는 게 아니라 그와 동급이 되는 거다. 이 말 곱씹을수록 진짜 와닿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 침묵이 최고의 무기다. 그럴 수도 있겠네 또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라며 흘려보내세요. 상대가 원하는 감정적 반응을 주지 않으면 싸움은 자연스럽게 끝나요. 감정적 도발에 넘어가지 마라. 너 지금 화냈지? 역시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같은 말에 흥분하면 상대의 의도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차분히 알겠어. 그럴 수도 있네라고 답하세요. 싸움을 피하는 게 진짜 승리다. 논쟁에서 이기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 마음의 평온을 지키는 게 가장 큰 승리예요.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SNS에서 누군가 당신의 의견에 악플을 달았어요.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네. 한심하다 같은 도발적인 댓글. 순간 화가 나서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라며 긴 반박을 쓰고 싶죠. 하지만 잠깐 멈춰서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 당신의 설명을 읽고, 아, 내가 잘못했네라고 할까요? 아마 더 심한 말로 싸움을 키우려 할 거예요. 이때 가장 현명한 대응은 그냥 무시하거나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라고 짧게 답하고 넘기는 거예요. 쇼펜하우어는 이런 지혜를 강조했어요. 입을 다무는 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다. 다음번에 누군가 불필요한 싸움을 걸어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싸움에서 내가 얻을 게 있나? 날 끌어내리려는 거구나. 답이 없으면 미소 지으며 피하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세 번째 경고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마라. 내 삶을 살아라.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근본적인 고민을 꿰뚫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타인의 시선 속에서 살지만 그 시선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신경 쓰느라
정작 내 인생을 제대로 못 사는 경우 우리 주변에 정말 많죠. 예를 들어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어요. 창업을 하거나 전혀 다른 분야로 커리어를 바꾸고 싶죠. 하지만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이 떠올라요. 이거 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실패하면 뭐라고 할까? 결국 망설이다 포기하게 되죠.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남들 눈치 보느라 주저하는 순간들. 명절에 친척들이 모이면 이런 말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아직 결혼 안 했니? 직장은 어디 다니니? 애는 언제 가질 거야? 별 생각 없이 던진 말인데 듣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져요. 내가 이상한 걸까? 나만 뒤처진 걸까? 하며 며칠이고 신경 쓰이죠. 하지만 정말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간섭하던 사람들이 내 인생이 힘들 때 책임져 주나요? 결혼 안 했다고 타박하던 친척이 내가 외로울 때 위로해 주나요? 직장 구했냐고 핀잔 주던 사람이 내가 회사에서 힘들 때 밥이라도 사주나요? 아니죠. 그들은 그냥 한마디 던지고 자기 삶으로 돌아가요. 문제는 그 한마디에 우리가 평생을 휘둘린다는 거예요. 남들의 관심은 찰나예요. 새 차를 샀을 때 우와 멋있다 라고 하던 사람들이 일주일 뒤엔 잊어버려요. 좋은 옷을 입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아도 사람들은 금방 시들해지죠. 결국 중요한 건 내 만족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사회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죠. 안정적인 직장, 결혼, 집, 사회적 지위 남들이 원하는 삶을 살며 정작 내가 원하는 삶은 잊어버려요. 그러다 늦게 깨닫죠. 내가 원했던 삶은 이게 아니었는데. 가장 안타까운 건 그때 깨달아도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쇼펜하우어는 말했죠.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사람은 없다. 그러니 나 자신을 위해 살아라. 이 말 정말 강렬하죠. 남들의 시선에 휘둘리느라 내가 원하는 길을 포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 남들은 내 인생에 관심 없다. 사람들은 잠깐 가십거리로 나를 이야기하고 곧 자기 삶으로 돌아가요. 그들의 말에 흔들릴 필요 없어요. 내 기준을 세워라. 남들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행복한 삶을 선택하세요. 남들보다 느려도 다른 길을 가도 그게 내 길이라면 완벽한 속도예요. 나를 책임지는 건 나뿐이다. 누가 뭐래도 내 인생을 살아줄 사람은 나 자신이에요. 그러니 타인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작은 도전부터 시작하라. 남들 눈치 보느라 망설였던 일을 하나씩 시도해 보세요. 그림 그리기, 새로운 취미, 작은 여행 내가 원하는 거라면 자신감이 생겨요.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원하는 대로 살지 마, 현실을 봐.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너만 다르게 살면 안 돼. 그래서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고 결혼하고 집을 샀어요. 사회가 요구하는 틀에 맞춰 살았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생각했대요.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인가? 그때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시간은 많이 흘렀더라고요. 그러니 더 늦기 전에 내가 원하는 삶을 선택하세요. 남들보다 한 걸음 느려도 다른 길을 가도 그게 진짜 내 길이라면 그게 최고의 속도예요.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3가지 인간관계 조언을 깊이 알아봤습니다. 사람을 너무 믿지 말고 신뢰는 신중히. 말보다 행동을 보고 판단하세요. 불필요한 논쟁은 피하고 침묵으로 내 평온을 지키세요. 싸움을 피하는 게 진짜 승리예요.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고 내 삶을 살아라.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입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해도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훨씬 단단해지고 상처받는 일도 줄어들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크고 작은 실망을 겪죠.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관계에 휘둘릴 필요 없어요. 내 삶의 중심은 나 자신입니다. 남들보다 느려도 다른 길을 가도 그게 내 길이라면 그게 가장 완벽한 속도예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나요? 혹시 그동안 남들의 시선이나 상처 때문에 너무 많은 걸 짊어지고 살진 않았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거예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분들께 공유 부탁드릴게요.
여러분과의 연결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상, 마음으로 쉬었습니다.